음, 우리 지금 이제 수업 듣는 사람이 현진이, 수영이, 부희, 그다음에 민솔이, 그래서 아주 정예 멤버들이 이제 모였는데 화교과 그쪽 친구들이 이제 없어서 내가 좀 편하게 강의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자, 이제 특히 이것은 지금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문현진 군한테 좀 더 집중이 된 그런 거라서 좀 현진이도 나한테 이제 좀 배우고 싶어 했잖아, 그지? 그래 요 기회에 좀 일단 우주론의 기본을 착실히 배우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연구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강의도 원서로 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이 원서 보는 것도 사범대에서는 난 사실 이제 원서를 좀 공부했으면 한 생각도 있긴 한데 사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내용이 중요하니까 뭐 한글로 해도 큰 무리는 없죠. 근데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필요해. 현지도 그때 우리 학교 가봐서 잘 알잖아, 그지? 그래서 아무튼 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책이 이렇게 어렵게 쓰이진 않고 굉장히 이제 쉽게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아주 정말 기초적인 그 우주론. 하지만 또 이렇게 한 번씩 좀 궁금할 때 다시 돌아와 볼 수 있는 책으로서 이건 사실 학부 수준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영어니까 약간 좀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겠으나 해보면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내가 좀 필요하다 싶으면은 이제 다른 우주론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가져오겠고 아직 아쉽게도 그 한국에선 그 제대로 된 한국어로 된 또 우주론 책도 없고 뭐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제가 이걸로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 챕터 1. 우리 수업 계획서는 이제 약간 좀 다를 수 있어요. 수업 계획서 이제 이 인덱스를 보고 하긴 했는데 조금 이제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거 유념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우주론의 지금 역사에 대해서 지금 한번 이제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코스모올로지가 이제 바로 우주론이고, 보면은 대번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코스몰로지컬 프린시플부터 이제 나오죠. 이제 한글로 하면 이제 우주론 원리가 되는 거예요. 우주론 원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학부에서 이제 우주론 쪽 하면서도 얘기하는 것인데, 우주에 어떤 특별한 위치란 없다라고 하는 것이야. 그래서 어디에 있어도 wherever you are 물리 법칙 the physical law will be the same. 이 정도 영어는 뭐 알아듣겠지, 그지? 그 물리 법칙이 다 이제 동일하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물리 법칙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다른 우주, 다른 먼 지역에 가서도 똑같은 법칙이 적용될 거다 이거지. 이걸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저 멀리서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관측이 되면은 그것은 여기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거나 이제 한다는 얘기야. 똑같은 일, 똑같은 물리 법칙.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이제 역사적인 것이 나오는데 먼저 이제 고대가 되는 거죠. ancient.
고대는 뭐 알다시피 그 어떤 저 천동설, 그지? 하늘이 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제 그 지구가 가만히 있는, 지구가 중심에 있는 geocentric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이제 우주를 바라보는 이제 시각이었고, 별거 없었어. 저기 보면은 가운데 이제 지구가 딱 고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geocentric인 거죠. geo가 이제 우리가 지구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가 중심인 것이고, 모형인 거니까 지구 중심 모형, 즉 천동설인 거지. 지구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달이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수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금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태양이 돌고 있고, 그 다음에 화성, 목성, 토성, 뭐 이 정도 이제 행성이 쭉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 껍질을 우리가 천구라고, 그 고대 사람들도 천구라고 불렀는데, 이 천구 외에 이제 막 별들, 별자리들 이제 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단 말이지. 지오센트릭 모델 보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좀 간단했고,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지동설보다는 약간 진보된 형태의 천동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프톨레마이오스의 형태는 무엇을 설명했냐면은 이제 행성의 사실은 이제 타원궤도 때문에 생기는 거, 언제는 좀 행성이 빠르게 움직였다가 언제는 좀 천천히 움직였다 하는 그런 그 궤도 속도의 변화, 이걸 이제 설명을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역시 또 행성의 역행 운동도 이제 설명을 했고, 역행 운동은 이제 레트로그레이드 모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두 가지를 이제 설명한 그런 것으로서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 아까도 학부생들을 위해서는 찾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나올 텐데, 여기 뭐 여러 개의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 한번 보죠. 뭐 이 그림. 딴 걸로 봅시다. 좀 설명하죠.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어떤 중심이에요. 우주의 중심인 거, 우주의 중심. 우주의 중심인데 이제 지구가 살짝 이렇게 좀 옆으로 베껴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에피사이클이라고 해놨는데, 에피사이클이 이제 우리말로는 주전원이라고 이제 번역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different라고 한 거, 이거 이제 균륜, 균륜, 그냥 발음은 균륜 그렇게 되는데, 균륜의
균륜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균륜은 뭐냐면 요 에피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의 중심이 도는 어떤 큰 궤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 에피사이클은 그럼 무엇이냐면 요 행성이 에피사이클 위를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긴 도는데 요 균륜 오케이, 요 에피사이클의 중심도 이렇게 또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운동하는 움직임과 이렇게 또 이렇게 크게 원을 도는 이 움직임 두 개가 결합되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것은 행성의 역행운동을 설명하게 되는데, 행성의 역행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균륜 위를 이렇게 움직이는 주전원의 중심이 움직이는 방향과 그 다음에 이 행성이 진행하는 방향이 일치를 하면 그것을 순행이라고 해. 프로그레이드라고 한다고. 프로그레이드 모션이고, 그 다음에 지구에서 바라볼 때 보면은 이쪽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걸로 보이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는 그런 모션을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갈 때 이것을 레트로그레이드 모션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레이드랑 레트로그레이드가 다 이제 섞여 있는 그런 움직임이 되는 거지. 그럼 실제로 가령 이제 화성의 어떤 궤적을 살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찍힌단 말이야. 비디오로도 볼 수가 있는데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관측을 한 거. 근데 정확히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니야. 어쩔 땐 뭐 한 10일 걸리기도 하고, 뭐 어쩔 때는 조금 6일만 걸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제 딱 간격이 약간 좀 들쭉날쭉하긴 한데, 보면은 화성을 그 대략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관측을 해서 보면은,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이게 별자리가 보이거든.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뒤에 다 이 별자리가 있고, 이 고정된 별자리 하에서 요걸 배경으로 이제 화성이 움직임을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안 되네. 잠깐 됐는데.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마음에 안 들어. 유튜브로 갑시다. 유튜브. 일단 설명하는 거나 그냥 저 수성을 봅시다. 수성. You may have heard that Mercury is retrograde again, but if you try to find out what that means, search results are dominated by Carter planets of 5 to 7 days 이런 between 거야 지금. October 이거 뭐 2011 and 화성은 July 아닌데 2012. 모든 Once all the 행성이 photos 이렇게 were 역행 운동을 combined by 한단 aligning 말이야. the stars in the background, it appears as though Mars looped back on itself before 여기 화성 continuing. 맞네. 예. 화성이란 말이야. 이것도 보면은 대략 한 닷새에 한 번씩 이제 사진 찍은 거거든요. 보세요. Over a matter of weeks or months. In this image, Mars was photographed every 5 to 7 days between October 2011 and July 2012. Once all the photos were combined by aligning the stars in the background, it appears as though Mars looped back on itself before. 이런 거죠. 지금 노란색으로 또 이제 한번 쫙 보여주는데 쭉 순행을 하다가 거꾸로 역행을 하고 다시 순행. 요렇게 이제 루프 모양으로 아까 얘기 나왔지, 루프 모양으로 가기도 하고 약간의 S자 모양으로 이제 가기도 해요. 어쨌거나 이것을 이제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제 설명을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대는 그랬는데, 이제, 코페르니쿠스와, 이제, 코페르니쿠스라든지, 뭐,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 태양이 중심에 있는 거다. 힐리오센트릭 모더. 힐리오는 이제 태양이거든. 태양이 역시 아까처럼 중심에 있는 모형이 되는 거죠. 이건 결국은 태양이 중심에 있고 이제 그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으니까 이제 지동설이 되는 것이지. 이 모형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지구도 이제 돌고 있는 행성에 불과하다. 지구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바로 뉴턴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데 케플러가 사실 먼저 나오죠. 케플러가 이제 그 행성의 운행 법칙에 대해서 뭐 1, 2, 3 해가지고 세 가지 운행 법칙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뉴턴이 설명을 하게 되는데 뉴턴이 설명한 방법은 만유인력 법칙. 이것은 만유인력은 뭐냐면 영어로 Universal Law of Gravity라고 그러거든. 그 다음에 또 뉴턴이 요거 플러스 또 힘의 그러니까 운동 법칙.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해가지고 케플러가 이제 발견한 행성의 운행 법칙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타원 궤도를 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뭐 면적 법칙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조화 법칙이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영어로 안 쓸게. 이런 세 가지를 뉴턴이 이제 깔끔하게 설명을 했어. 케플러는 뭐 이런 법칙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경험적인 법칙을 관측을 통해 이제 발견을 한 것이고 뉴턴이 이걸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뉴턴이 이제 후대에 나온 이제 사람이기도 하고 이제 또 천재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보면은 다 그 행성에 대한 얘기거든. 행성에 대한 얘기인데 이후로 이제 현대에 오면은 이것이 우리 태양계를 넘어서는 저는 관측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은하에 대해서 관측을 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외부 은하를 또 관측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것이 이제 우주론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뭐 정말 오랜 기간에 걸쳐 몇천 년에 걸쳐 일어난 일을 두 페이지에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역사도 사실 재밌는 게 많으나 우리가 뭐 그게 이제 주는 아니고. 자, 그러면은 observational overview. 관측적으로 우리가 관측적인 개요 정도가 되는 그런 챕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관측이 어떤 것이 있는가 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먼저 일단 가시광, visible light. 그래서 이 가시광으로 이제 관측했을 때 어떤가 하는 얘기를 한번 이제 보자는 얘기예요. 이 가시광에서 이제 잘 보이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별인데 이제 좀 나오죠. stars 해가지고 별들이 이제 많이 관측이 되고 별은 뭐 맨눈으로 봐도 이제 관측이 많이 되죠. 그래서 뭐 이 별의 하나가 이제
별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태양. 이제 질량은 이제 1.99 곱하기 10의 30승 킬로그램. 우리 한 지구 질량이 한 100만 배 정도 되는, 좀 덜 되는, 아무튼 50만 배인가, 하여튼 몇십만 배가 그럴 겁니다. 그 정도 이제 질량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제 이것을 이건 태양 질량이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태양이 무진장 가까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연구도 엄청 해놨는데, 그럼 별들은 얼마나 멀리 있는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걸 얘기할 때는 대략 한 2파섹 이상 정도 다 있게 됩니다. 2파섹 안쪽에 있는 별이 없어요.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가장 가까운 별이 대략 2파섹 정도를 넘어섰는데, 파섹은 대략 여기도 나와 있지만 3.26 광년 정도가 되거든. 라이트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이제 우주론을 하다 보면 이 파색을 정말 정말 그 사소한 숫자로 이제 생각을 하게 돼. 우주론을 하다 보면 워낙 우주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별을 이제 사람들이 또 관측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별들이 모여 있으면 당연히 별이 가시광으로 보이니까, 별들이 모여 있으면 또 걔네들도 그지? 비저블 라이트, 가시광으로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갤럭시를 이제 이렇게 관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은하를 제외한 다른 은하들, 이게 우리 은하라면은, 우리 은하 일반적으로 밀키웨이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MW라고. 우리 태양계가 섞여 있는 은하. 그럼 우리는 여기 어디에선가 여기서 이제 다른 은하를 이렇게 관측을 하게 되는 거거든. 비슷하게 그냥 나선 은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얘는 그러면은 우리가 X겔이라고 하는 거야. 외부 은하. 오늘 우리 은하에서 외부 은하를 하면 당연히 이제 X겔 갤럭시라는 것이 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별이 무진장 많이 있으면은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별들이 있는 모습이 보면은 이렇게 나선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 교과서에 4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멋진 그 나선팔을 갖는 은하가 보이잖아, 그죠? 여기 뭐 이제 M100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은하가 되는 것인데, 이 나선팔 가진 은하는 뭐 세고 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관측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우주론이 이제 재밌게 되는 것은, 이제 은하를 하나의 점으로 한번 표현을 한 것, 그것이 바로 피겨 2, 2.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 얘는 은하 하나하나를 점으로 나타낸 것인데, 보면은 눈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짝 뭔가 부채꼴 형태로 이렇게 뭐 돼 있는 그런 느낌 아니야? 그지? 어디 갔냐? 여기 뭐 날아갔냐? 어떻게 된 겁니까? 잠시만요. 아니? 이거. 잠깐만. 아까 페이지가 날아갔나 본데? 혹시 안 되는데? 그러면 컨트롤 Z를 해보자. 더 살아내나? 뭘 눌러가지고 날아갔을까?
많이 쓰진 않았으니까. 자, 챕터 2. observation overview 해서 invisible light. 그래서 이제 stars, 뭐 이제 별 얘기 없으니까 넘어갈게. stars 있고, 갤럭시를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figure 2, point 2. 얘는 점 하나하나가 individual 갤럭시란 말이야. 하나하나의 이제 은하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은하의 모양은 이제 그냥 관심이 없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대략 이런 부채꼴 형태인데, 우주가 이렇게 부채꼴 형태가 생긴 게 아니고 그냥 이게 관측 범위를 나타내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정한 각도를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그럼 지금 보면은 각도가 90도가 살짝 이제 넘잖아. 내가 볼 때 한 100도? 100도 정도 대략 이제 되는 그냥 관측 범위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각도에 또 어디 선까지 되고, 그 바깥쪽에는 뭐 점들이 안 보이잖아. 그럼 여기까지 관측한 거리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어느 거리까지 봤더니 은하 하나를 점으로 찍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점이 찍히잖아. 그죠? 점들이 찍히고 막 찍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여기 좀 뭔가 좀 점들이 여기 일직선처럼 이렇게 좀 희한해. 약간 좀 뭔가 가짜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요건 뭐냐면, 은하를 관측한다고 우리의 관측지가 바로 여기가 돼. 여기 이제 밀키웨이가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관측을 하고, 여기 보면은 이게 이 각도에 해당하는 것이 사실은 뭐냐면은 적경이에요, 적경. 그래서 이제 적경은 right ascension이라고 부르는 거, 줄여서 이제 RA라고도 부르는 건데, 별거 아니고 하늘에서 이렇게 이제 적도를 따른 그 각도를 얘기하는 거야. 하늘에 이제 보면 하늘에 천구의 적도가 있거든요. 이제 지구의 적도를 하늘에 투영을 한 다음에 쭉 그쪽으로 그냥 훑어봤다라고 생각하면 돼.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그래서 하늘에 내가 일정한 각도가 있는데, 이제 이 깊이는, 이 거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자, 요걸 이제 착각하면 안 돼. 우리가 하늘을 볼 때 그러면은, 하늘에 보면은 은하가 쭉 뿌려져 있는데, 하늘을 부채꼴 모습으로 봤다는 게 아니야,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은 얘는 그냥 적경에 지나지 않고 요 점 하나하나는 은하까지 실제 거리가 되는 거라고. 하늘을 그냥 보면은 모든 점이 다 동일한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하지만 그렇게 그리면은 그냥 뭐 천구상에 이제 점을 표시하는 게 되겠지. 얘는 천구가 아니란 말이야. 얘는 천구가 아니고 실제 은하까지의 거리를 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하늘을 보면은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 요 그림은 뭐냐면은 하늘을 이렇게 띠를 이렇게 두어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110도 정도가 되는 거라고. 이 띠 위에 보면은, 그럼 요 띠 위에 올라오는 은하들이 이렇게 있겠지. 은하들이. 그러니까 나도 점으로 표시할게. 은하들이 이렇게 막 점으로 있단 말이야. 굉장히 많아. 보면 그냥 뭐 특별한 뭐 구분 유형이 없이 그냥 쭉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 은하들이.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이랑 같은 거야. 어떻게 이거랑 같습니까 하면은, 요 은하 하나하나에 대한 거리가 다 정해진다고. 거리를 측정해서, 자, 내 요 두 점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 요 두 점이 가령 요 놈이랑 요 놈이라고 해봐. 그러면은 요 은하는 왼쪽에 있는 은하는
거리가 보니까 살짝 가까워. 그래서 여기서부터 거리 이만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찍는 거야. 가상에. 이런 그림 부채를 그려놓은 다음에 여기 찍어. 근데 요거까지도 거리를 측정해. 은하까지. 우리 은하에서 저 은하까지 거리를 측정을 한다고. 측정하고 보니까 얘는 좀 더 먼 걸로 파악이 됐어. 그럼 더 멀면은 이제 그만큼 거리를 더 띄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 지금 하늘에 이렇게 그냥 점으로만 찍힌 것들이 여기 이제 2차원 형태로 쭉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야. 가까운 은하가 있고, 뭐, 먼 은하가 있고, 가까운 은하가 있고, 먼 은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점 하나하나의 위치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찍어 놓고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원하면은 이것을 위아래로도 또 확장을 할 수가 있겠지. 관측 범위를.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면 단지 이 부채꼴이, 그냥 2차원적인 부채꼴이 아니라 이런 식의, 여기 밀키웨이에서 봤을 때 부채가 두툼한 부채꼴 해가지고 가까우나 머느나 해가지고 점들이 여기 막 찍힐 거란 말이에요. 지금 3차원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은 3차원 지도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라고. 3차원 지도. 3D 맵이라고 그래. 3dimensional map. 은하 위치에 대한. 맞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의미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고. 나도 어쨌거나 이거 쪼개가지고 올려야 되니까 일단